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시작점이 된 그런 사건인 거죠.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1공단 공원화 이게 정말 절실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윤길 씨를 시의회 의장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개입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설립하자라는데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시장 그리고 민간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 일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대가성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서 뇌물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의 판읽기는 대장동 재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의 시작점이 된 그런 사건인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첫 유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제가 그 판결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판결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하고 유착했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뺏으려고 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대장동에서 나오는 수익의 70%를 확보를 했다. 업자들이 1,700억 원 가져가고 우리가 4,300억 원을 가져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이 결백을 호소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심 유죄 판결,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언제 났냐면은 지난달 14일 날 났습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씨한테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혐의 사실은 간단해요.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뇌물을 뭘 대가로 주고받았냐? 공사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가 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40억 원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준 돈이 8천만 원 좀 넘는 그런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혐의 사실 보면 간단하죠. 뇌물을 주고받았다. 근데 이게 판결문이 96조, 100조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기냐? 여기에 보면은 대장동 초기 사업 현황, 그리고 당시 업자들이 어떤 위치였는지, 이재명 시장이 어떤 위치였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그 두 개의 이제 좀 틀이 있습니다. 이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게 공공개발은 선이고 민간개발은 악이고 이런 대립구도로 많이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민간업자들이 민간개발을 하려고 그랬고 내가 이걸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관찰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양자가 뭐가 다르냐면은 공공개발은 수용 방식이에요. 그 땅을 갖다가 국가가 강제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주고 가져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 원래 수용 방식으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환지 방식이에요. 공공개발은 이제 보상금 조금 얼마 안 되는 돈 주고 땅 가져오는 건데 환지는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개발되고 나면 땅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죠. 그 땅을 주는 거니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원래 남욱이나 민간 개발업자들도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래부터 공공개발을 하겠다 그건 아니었고 왔다 갔다 해요. 2010년 시장 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민간 개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 되고 나서 또 말이 바뀐 거예요. 시장되고 나서는 공공개발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될 상황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그게 아니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자세히 등장을 해서 판결문이 길어진 건데 먼저 유동규 씨 진술을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이 2010년경에 이제 100%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대요. 지방채가 뭐냐면은 지자체에서 빚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외적으로는 공공개발 하겠다고 했지만은 성남시 내부에서도 이건 민간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합동으로 하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였느냐? 바로 공사 설립이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당시에 어떤 직책이었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사 이런 곳에 임원이나 이사장들은
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연장된 팔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재명 시장이 측근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공공개발 안 되겠다. 뭐 공사 설립해서 민관 합동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공사 설립하려면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새누리당 소속의 최은길 의원한테 엄청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가까이 지냈다. 이렇게 공사 설립이 절실했던 게 다른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남욱 씨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유동규 씨가 먼저 공사 설립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공사 설립을 두고 시랑 민간 업자들이랑 정말 일치단결해서 이해관계가 모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업자들한테 오히려 더 뺏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업자들을 그렇게 배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 남욱 씨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로서도 현실적으로 100% 공공개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개발 부지의 80% 넘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시행사 대표니까.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가 절실했냐? 1공단 공원화. 이게 정말 절실했던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1공단이 있던 그 넓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단은 철수하고 이 부지가 남았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부지였어요.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이거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화를 하려면 돈이 들죠.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하냐?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1공단 공원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은 이 지금 대장동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규 씨가 민간 업자인 이 남욱 씨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누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남욱 씨한테 시위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주민들이 빨리 대장동 개발해라 이렇게 시위를 하면 공사 설립할 좀 명분이 생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밑밥이 깔리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윤길 씨를 시의회 의장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개입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중간 제목으로 이런 것까지 달았어요. 청탁의 절박한 필요성.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판결문에 이런 중간 제목까지 달아서 이 공사 설립이 얼마나 필요한 과제였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욱 씨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공사 설립 의지가 워낙에 강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해도 민간 개발은 안 된다. 업자들이 원하는 거 민간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부탁해서 와도 안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공사 설립해서 민관 합동으로는 그렇게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욱 씨 본인도 공사 설립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왜 그렇게 공사 설립이 절실했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1공단 공원화. 2013년 2월에 대장동 부지하고 1공단을 결합 개발을 하겠다. 대장동에서 3,700억 이익을 남겨가지고 2,000억 원을 1공단 공원화에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을 해서 거기서 돈을 남겨서 1공단 공원화. 그럼 공사 설립이 첫 단계죠. 공사를 설립하자라는데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시장 그리고 민간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 일치를 한 거예요. 장애물이 뭐예요? 새누리당의 반대였습니다. 자, 이 시점에 누가 등장해서 활약을 하냐? 바로 인맥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이때부터 그 사업에 결합을 해서 대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남욱 씨가 김만배 씨한테 이거 인허가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김만배 씨가 내 인맥을 이용해서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제시한 방법이 뭐냐? 최은길 의원을 성남시 의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새누리당인데 2012년에 이제 의장 되려고 경선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본선에서 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성남시 의회 의원이 34명인데 과반수를 얻어야 돼요. 과반수면은 17표 이상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의석 분포가 새누리당이 19명, 민주통합당이 15명이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있네? 딱 그런 계산이 선 거예요. 김만배 씨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다 지금 기권을 하고 나간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15명이에요. 근데 아까 기권표가 18표라고 그랬죠. 최소 3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권을 했다는 거죠. 김만배 씨가 당시에 남욱 씨한테 이 이탈표 나왔다는 얘기 듣고 진짜야? 그러면 내가 창근형한테 가서 얘기를 할게 라고 했습니다. 창근형이 누구냐면은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인 사람이에요. 민창근 씨가 자기 당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새누리당 보니까 이탈표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은규 씨한테 표를 몰아줍시다 라고 해가지고 2차 투표에서 최은규 씨가 19표를 얻습니다. 기권했던 사람들이 다 찍어준 거예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진짜 의장을 만든 거예요. 김만배 씨가 끼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의장이 만들어졌으면은 이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조례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보류안 내고 거부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2014년 2월 18일에도 다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새누리당은 이거 보류합시다 라고 했는데 의장이 누가 됐어요? 최은규 씨가 됐죠. 이거 무기명으로 합시다. 그래서 투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립니다. 대장동 주민들이 막 새누리당 의원들을 막 막아서는 거예요. 이거 공사 설립해야 되는데 너네 나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이럴 때 의장이 질서유지권이 있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대로 표결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안이 통과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딱 뭐라고 정리를 했냐, 김만배가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시의회 의장 선출을 청탁을 했다. 그래서 공사 설립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말 세운 공이 어마무시하죠. 김만배 씨의 목소리도 커지고 또 최은규 씨도 내가 이 세운 공이 얼마인데 도와준 대가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로 요구를 안 하고 이 공사 설립된 건 2013년인데 2021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끝나고 결산할 때 나 뭐 좀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취업을 이제 김만배 씨가 시켜줬다는 거죠. 뭐 급여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대가성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서 뇌물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 민간 시행사하고 유착돼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의 초입인 거예요. 공사 설립이 첫 단계인데 어떻습니까?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특정인을 의장으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어마무시한 공을 세웠죠. 그러면서부터 이 사업의 주도권이 남욱 씨에서 김만배 씨로 넘어갑니다. 남욱 씨가 이런 증언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2014년 12월부터 뭐 다른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그걸 빌미로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너는 빠져있어. 그리고 네 수사반대만 집중해. 근데 내가 25% 챙겨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남욱 씨 비중이 45%였어요. 근데 그게 35%로 줄어들더니 또 25%로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비중이 커지겠어요? 김만배 씨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정영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욱 씨가 수사받아서 이렇게 전면에 못 나서니까 김만배 씨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하고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 씨를 설득을 해서 2015년까지 내가 이게 대장동 사업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이 김만배 씨한테 인허가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남욱 씨가 원래 본인이 부지의 80%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의 공을 김만배 씨가 많이 세웠기 때문에 점점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그런 증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궁금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사건하고 뭐가 다른데? 자, 제가 그래서 또 지난번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공소장하고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그 싱크로율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이 수천억 대의 배임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점이나 사건의 경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사해요. 이게 지금 일공단 공원화가 어떤 의미에서도 중요했었냐? 바로 이재명 시장이 민주노동당 후보였던 김미희 후보하고 단일화를 합니다. 이 단일화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일공단 공원화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쳤거든요. 이 진보 진영이 뭉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진상 씨를 통해서 유동규 씨의 이 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승인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제 최윤기 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표계산을 통해서 이 김만배 씨가 들어가면서 다시 시의회 의장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재판 공소장에도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수인이 관여한 토착 비리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대장동 첫 유죄 판결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한번 결산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내가 업자들한테 사탕 한 개 얻어먹은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무슨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 정도 수천억이 오가는 사업을 하면서 사탕 한 개 먹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공사 설립을 둘러싸고는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과 민간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공사 설립이 모두에게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사 설립의 장애물이었던 이 새누리당의 반대를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돌파의 방법이 바로 최윤기를 성남시 의장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지금 판결문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이 공사 설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1공단 공원화, 1공단 공원화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간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를 위해서 이런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시의회 의장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다 수단으로 다 이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동규 씨가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최윤기 의원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생활 하시고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 사장님이 원하신다, 사장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몸을 던져서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조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유동규 씨의 심정도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유동규 씨 개인의 바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 설립이라든지 내가 영업사원의 마음으로 누구랑 가까이에서 잘하고 싶었다는 게 결국 시장이 바라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의 초기 사업 경과는 업자와 그리고 시와 그리고 의회까지 동원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굴러간 그 방향이 정당했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 지금 판결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장동 업자들이 나중에 최윤기 씨한테 40억 원 약속하고 8천만 원 실제로 주고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나온 대로 이 과정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거예요. 이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몰랐다. 이건 본인이 정말 무능한 거죠. 정치인으로서 알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공소장에 써진 대로 이 초기에 공사 설립을 매개로 한 이 업자들과의 유착 과정에 본인도 함께 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흥미롭게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판일기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재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